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코틀린의 프로그램의 흐름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코틀린의 함수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함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또 함수의 기본 원형이 무엇인지, 또 함수를 우리가 파라미터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또 고차 함수를 통해서 함수 자체를 파라미터로 집어넣기도 하고, 또 함수를 리턴 값으로 받는 함수형 언어의 특징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람다식이 함수형 언어의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피처를 할 수 있겠고요. 코틀린은 람다식을 통해서 함수형 언어의 다양한 기능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코틀린의 프로그램 흐름제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베리어블 타입이죠. 어떠한 변수의 타입이라든가 객체의 타입입니다. 최근에는 타입이란 말을 쓰지 않고 클래스란 말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수나 혹은 어떠한 그 값들에 대해 타입 혹은 클래스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클래스라는 말은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이 클래스 안에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어떠한 내부 함수 혹은 메소드가 있어서 어떠한 타입에 맞는 데이터가 있을 때 그에 따라붙는 다양한 함수가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많이 배우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프로그래밍 흐름 제어입니다. 프로그래밍 흐름 제어는 실제로 어떠한 프로그래밍에서 어떠한 오퍼레이션의 시퀀스를 바꾸는 것이죠. 조건에 따라 바꾸기도 하고 반복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if문과 혹은 룹을 배우게 되는데 if문은 실제로 조건에 따라서 흐름을 바꾸는 것이고 룹 같은 경우에는 반복하는 겁니다. 조건에 따라 반복하는 것이죠. 또 브렉이나 아니면 컨티뉴를 써서 그런 while이나 룹의 흐름을 또한 제어해야 됩니다. 자, 리턴도 역시 하나의 흐름 제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조건문을 통한 흐름 제어, 또 반복문을 통한 흐름 제어, 또 흐름의 중단이나 반환을 어떻게 브렉이라든가 컨티뉴와 같은 그런 것으로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f문입니다. 자, if문 혹은 if-else문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조건식에 따라서 수행해야 할 문장과 수행하지 않을 문장을 고르는 것이죠. 자, 기본적으로 코틀린은 다음과 같은 신텍스를 갖습니다. if문이 있고 괄호 안에 조건식이 있고 중괄호 안에 수행해야 할 여러 줄의 시퀀스들이 있습니다. 여러 줄의 어떠한 명령어들이 있는 것이죠. 자, 만약에 이 조건식 만족을 하면 이 안에 있는 것을 수행을 하지만 조건식을 만족하지 않으면 아예 이 부분이 무시가 되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목표를 보시면 지금 if 안에 조건식이 있고 수행해야 할 문장들이 있죠. 또 중괄호가 있고요. 만약에 수행해야 할 문장이 한 문장이 되면 이런 중괄호가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이런 중괄호를 써주시는 것이 프로그램에서의 어떤 명확성을 더하는 데에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조건식이 있는데 수행해야 할 문장이 아래에 있고 만약에 이 조건식이 맞지 않으면 else 문장을 사용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조건문에서 이것이 완벽한 문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조건식을 쓰실 때에는 자, 이런 식으로 if문을 쓰실 때 이런 식으로 쓸 것을 권해드리죠. 예, 이런 것들이 좋은 문장이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식이 만족하는 경우에는 이 문장을 수행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기를 뛰어넘으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아래 예를 보시면 지금 max가 a에서 assign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a 값과 b 값을 비교를 해서 b를 max에 집어넣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지금 중괄호가 생략되었죠. 또 else문이 생략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이렇게 한 줄로 된 if문은 우리가 이런 max를 위에 얹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에서는 조건식의 흐름 제어를 보실 수 있는데요. 자, 보시면 어떠한 조건식, 자, 이 조건식에 대한 흐름 제어가 이렇게 있는 거죠. 조건식이 맞으면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는 문장들이 여기 맞지 않으면 점프해서 자, 다음 문장들을 수행하는 것이죠. 이 부분들이 무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if else죠. 그래서 조건식이 있는데 조건식이 맞으면 이제 수행을 하고 맞지 않으면 else를 수행하는데 else 아래에 있는 이 문장들을 수행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조인을 하는 것이죠. 가능하면 이런 형태로 쓰시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께서 내장함수, 함수를 만드실 때 이럴 때 람다식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이름이 없는 함수, 무명 함수를, 익명의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라면 자, if문에 따라서 리턴을 할 수 있고 리턴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if문에 리턴이 들어간다 하면 반드시 이 형태를 유지하도록 코틀린은 권합니다. 심지어 여러분께서 아마 프로그래밍을 해보시면서 계속 실행을 시켜보시면 함수 안에 이 함수 안에 람다식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익명함수를 사용할 때 자, 특히 조건식 2, 수행해야 할 문장 안에 리턴이 있으면 이 형태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else가 존재를 해야만 컴파일 에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if else문은 좀 간략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코드 블럭이 아니라 한 줄의 어떤 수행이라면 아래처럼 단순화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자, if A가 B보다 크면 max에다 A를 어사인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B를 어사인하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단히 할 수 있는데 자 보시면 I의 max를 어떻게 했습니까? max에 equal을 집어넣어서 자 if A가 B보다 크면 뭐하죠? A를 max에 집어넣고 그렇지 않으면 B를 max에 집어넣으라는 그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아주 재밌어 보이는 그러한 스테이트먼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께서 직접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시죠.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max에다가 if에서 가져오는 값을 리턴하는 것이고요. 마치 함수형 언어처럼 만들어져 있죠. 익명함수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익명함수를 보시면 거의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if가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것이 실제로 파라미터라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익명함수나 아니면 람다식의 리턴 값이라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죠. 자, 어찌됐든 자, if a가 b보다 크면 자, 프린트를 한 다음에 뭐 하죠? a를 max에 출력을 하고 자, 만약에 a가 b보다 작거나 같으면 자, b를 프린트하고 b를 자, max에 집어넣는 그런 꼴이 되는 것이죠. 자, if else문은 사실은 중첩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개의 조건을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보시면 조건식이 있고요. 또 조건식이 있고요. 그런데 두 번째 조건식부터는 어떻습니까? if, else, if가 붙는 거죠. else가 붙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개의 조건식을 우리가 만들어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else, if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식이 맞으면 이것을 수행을 하고 두 번째 조건식이 맞으면 이걸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걸 수행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편에 보시면 얘가 나오죠. 자, 우리가 리졸트 값에 양수값, 음수값 0을 집어넣는데 자, num이 0보다 큰 경우, 작은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하죠? 리졸트에 양수값이라는 스트링을 집어넣고 또 음수값이라는 스트링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제로를 자, 리졸트에 스트링으로 저장합니다. 자, 아주 재미있는 프로그램일 수 있습니다. 흔히 여러분께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if else문의 전형적인 예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학점을 우리가 어사인을 해야 되는데 자,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자, 이를테면 80점부터 자, 89.9까지는 A를 주고 또 70점부터 79.9까지는 C를 준다. 그래서 여러 개의 조건에 따라서 값을 달리해야 되는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if else 문장이죠. 그래서 if가 있고요. 또 if else를 통해서 그 다음 조건식을 주고요. if else를 통해서 다른 조건식을 줍니다.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똑같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스위치문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자, 고틀린에서는 아주 훌륭한 when이라는 문장을 사용해서 자, 이와 같은 똑같은 효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품문에서는 또한 어떤 것이 존재할 수 있는가 하면 이것처럼 좀 아까 우리가 80점부터 89.9까지는 뭘 줘라 라는 그러한 비교 연산자, 그러니까 비교 연산자가 하나로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복합되어 있는 문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런 것은 코틀린에서는 in이라는 어떤 신텍스를 사용해서 간략화시킬 수 있어요. 예를 볼까요? 앞에서 우리가 지금 if else가 이런 식으로 묶여 있었죠. 그런데 스코어가 뭐 80보다는 크거나 같고 89.9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것을 자 이렇게 간단히 쓴 거죠. 그래서 스코어가 80.00부터 89.9까지 자 이것은 지금 기본적으로 스코어가 자 80.0보다는 크고 and죠. 스코어가 89.9보다는 작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와 이것이 모두 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자 80.0부터 89.9까지 스코어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자 이 문장을 수행하라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합 조건문을 이런 식으로도 in을 사용해서 어떤 범위에 있는 것을 in을 사용해서 간략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when 문장입니다. when은 여기 슬라이드의 제목처럼 다양한 조건을 처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어요. 앞에서 우리가 if가 있고 또 else if, else를 사용한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처리하는 그러한 if 문장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것을 좀 더 간략하게 만든 아주 훌륭한 코틀린만의 독특한 그러한 신텍스 구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다른 언어에서는 그 스위치라는 것이 있고요. C나 자바나 아니면 다른 언어에서는 스위치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또 다른 고라는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select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select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벤트 관련된 것들이고요. 대부분 현재 우리가 when을 생각할 수 있는 when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스위치나 아니면 케이스문이 되겠습니다. 자, when으로는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자 어떤 인자가 존재합니다. 이 인자가 자, 요 조건에 맞으면 이 문장을 수행하고 이 인자가 이 표현식에 있는 이 조건과 맞으면 이 문장을 수행하고 그런 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 when에서는 항상 필요로 하는 것이 인자입니다. 물론 인자가 아예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자를 받지 않고 이 안에 자, 조건식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식이 들어있는 것이 그 이유 때문인 거죠. 그래서 when 안에 인자가 들어올 수 있고 아예 인자 없이 아예 이 when 안에 각각의 수행해야 할 문장 앞에 컨디션으로 표현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 주의해 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래서 예를 보시면 자, when이 있고 x라는 인자가 있고 자, x가 지금 1인 경우에는 프린트 이 부분을 수행하고 2인 경우에는 이 부분을 수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 코드 블럭 이 부분을 수행하는 것이죠. 자, 가만히 보면 이것도 마치 함수 같아요. when이라는 함수를 써서 x를 집어넣고 x에 따라서 뭐라죠? 리턴을 자, 이걸 하든가 이걸 하든가 이걸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만히 보면 앞에서 보신 if 문장도 마치 뭐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함수처럼 사용할 수 있고요. when 역시 함수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틀린을 함수형 언어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 when 역시 그런 모양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when 안에 인자가 필요하고요. 그 인자의 값을 자 1로 이벨리에이션 하느냐 2로 이벨리에이션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문장들을 수행합니다. 만약에 위의 조건이 아무것도 없으면 else를 수행하는 것이죠.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자, 인자를 사용하는 경우 다양한 조건 처리 중에 자, x가 있고요. x가 0과 1인 경우에는 프린트 x 더블 이퀄 0 5와 x 더블 이퀄 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 프린트를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기타라고 프린트 하는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의 수행 문장 안에 여러 개의 조건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x가 0 혹은 1이면 자, 이렇게 요 하나의 문장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묶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좀 재밌어요. 자, x가 있고요. 자, x를 수행을 하는데 x가 만약에 parse into s를 수행한 결과와 일치를 하면 자, 일치함이라는 프린트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기타라고 프린트하는 거죠.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x를 집어넣을 때 요 parse into s를 수행한 결과에 따라서 자, 어떤 것을 수행할 것인지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 자체가 when의 조건식으로 올 수 있다. 케이스 스테이트먼트로 올 수 있다. 이건 매우 중요한 피처 중에 하나입니다.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으로 in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죠. 앞에서 우리가 in의 예를 들었었죠. 어떤 스코어가 어떤 범위에 있으면 뭐 그레이드를 뭘로 찍어라 할 때 우리가 in을 사용해서 이 부분을 좀 더 간략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합 조건문, 어떤 범위에 있는 복합 조건문을 이야기할 때 in을 사용했었는데 마찬가지로 when에서도 어떠한 인자가 자, 어떠한 범위에 있을 때 자, 이 조건을 수행해라. 어떠한 범위 내에 없을 때 이게 뭔가 이 bang이 not을 의미하죠. 자, 어떠한 x라는 인자 값이 10과 20 사이에 없을 때에 이것을 수행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범위에 있는 것은 in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자, bang을 이렇게 느낌표를 써서 not을 표현해서 자, 10과 20 사이 없을 때 이것을 찍어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else 역시 이 두 조건에 모두 걸리지 않는 경우는 이것을 찍어라 라는 것입니다. 예, 꼭 한번 봐두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is가 있는데 is는 반드시 뭘 생각하셔야 되는가 하면 타입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스트링이죠. str이 있는데 str이 인자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인자의 타입이 is는 타입이에요. 타입이 스트링이라면 문자를 찍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타입이라면 false라고 찍는 거예요. false라고 리턴하는 거죠. 어디로요? result로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result 안에 문자열이 assign 되는데 뭘 보고서? 타입을 보고서. 그래서 is는 자, is는 타입을 어떤 변수의 클래스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if, else를 이야기하고 또 in을 얘기하면서 어떠한 그레이드를 정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자, when을 사용해서 바꿔본 거죠. 그래서 보시면 when에 스코어가 들어오고요. 스코어가 90부터 100 사이면 A를 만들고 그리고 80부터 89.9라면 B를 만들고 라는 것이죠. 자, 앞에서 우리가 if, else를 사용했을 때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왜 문장 안에 아예 인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뭐가 들어와야죠? 자, 조건식이 들어와야겠죠? 어떤 표현식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 when을 쓴 다음에 이 조건에 맞으면 이걸 실행하고 또 다음 조건에 맞으면 이런 그 다음 문장을 실행하고 그런 식이겠죠. 그래서 특정 인자에 제한하지 않고 다양한 조건을 우리가 사용하고 싶을 때 자, 인자가 없이 whe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보시겠습니다. 저기는 when이 있고요. 인자가 없죠. 그런데 보시면 I의
스코어 내에 자 이렇게 뭐가 있습니까? 조건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스코어가 90 이상이면 그레이드 A를 A의 그레이드 A의 그레이드에 A를 넣어라. 뭐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것이 뭐죠? 지금 다 어떤 조건식이죠. 어떤 표현식입니다. 그래서 아예 인자가 없이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스코어가 원래는 앞에 여기 인자로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in을 사용해서 우리가 앞에서 했죠. 근데 여기서는 아예 인자가 아예 표현식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런 점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금 스코어라는 하나의 인자가 여러 개의 표현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아예 다양한 자료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말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웬 안에 object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타입이 뭐예요? any 타입이고요. 한마디로 웬 안에 object 안에 어떤 것도 올 수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1이라면 자, 이걸 수행하고 또 이것이 어떤 스트링인 hello라면 이걸 수행하고 또 이것이 어떤 타입이 wrong이라면 이걸 수행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타입의 조건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whe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우 재미있는 문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료의 인자를 받을 때, 다양한 자료형의 인자를 받을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거 한번 눈여겨 봐두시기 바랍니다.